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2024년 3월 20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일단 지금 촬영한 시간은 1시 반 정도 되고 있는데 오늘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 삼성전자 그렇게 안 간다고 뭐라고 했더니 오늘 드디어 가버렸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죠. 분명히 뭐가 좋아지는데 좋아지는 건 맞는데 주가가 안 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참 이게 답답하거든요. 우리가 모르는 악재가 있는 건가, 잘못 판단했나.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해를 하죠. 실적이 안 좋거나 앞으로 전망이 안 좋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테슬라 2차 전지 이런 기업들의 주가 작년 이제 하반기부터 안 좋았던 거 우리 명확히 알잖아요. 예. 대부분 이해를 하죠. 전기차 안 팔리는데 어떡하냐.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명확한 근거가 있으면 안 가는 것도 알 수가 있고, 그럼 언제 갈 거냐? 전기차가 많이 팔리거나 뭔가 조건이 바뀌면. 근데 최근에 리튬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제 올라가는 건데, 근데 본격적으로 전기차가 많이 팔려면 가지 말라고 해도 또 주가 갑니다, 그냥. 근데 이제 삼성전자도 그렇고, 얼마 전에 조선주도 그렇고, 이 두 개의 업종의 특징은, 전자와 조선의 특징은 좋은데 안 가요. 좋아진다고 아무리 외쳐도 그냥 안 갑니다. 반응이 없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조선주가 급등했고 삼성전자.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보통 가치 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싼 거 사는 게 아니라 기업의 가치는 올라가는데 주가는 이유에 어찌 됐거나 못 오를 때 그걸 이제 우리가 가치 투자하는 거. 그럴 때 수익이 많이 나는 거죠. 그걸 잘 캐치해냈을 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안 갈 때는 좀 짜증나기도 하는데요. 결국엔 좀 보상을 안겨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계속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 이제 그 대표적인 업종 두 개가 이제 최근에 급등했고, 오늘은 삼성전자가 급등했다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 쏠림 현상 나와서 조금 그 시장 분위기가 좀 바뀌었고요. 일단 그리고 이제 몇 개만 좀 말씀드리고 보고서도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3월 펀드 매니저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이거 한국한테 되게 좋은 내용입니다. 유럽과 신흥국 자산 배분 비중은 늘렸고 유럽 주식 비중은 2020년 6월 이후 최대거든요. 신흥국도 2017년 4월 이후. 그러니까 미국에 쏠렸죠. 기술주에 쏠렸던 이 자금이 이제 좀 분산되고 있다. 이거는 한국한테는 상당히 좋은 뉴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보다는 이제 덜 오르고 턴어라운드. 대표적으로 한국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데 그런 걸로 좀 추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젠슨항 CEO가 또 언급을 했었죠. 그러니까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오늘은. 그러니까 기자가 물어본 거죠. 삼성의 이제 HBM, 엔비디아에 적용하고 있냐. 그랬더니 이제 우리는 지금 삼성 HBM을 테스트하고 있다. 네, 이렇게 좀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성형 AI로 모든 데이터 센터의 DDR이 HBM으로 교체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언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오늘 아마 삼성이 제 생각에 요게 좀 모멘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거죠. 알겠는데 엔비디아 그래서 들어가는 거야, 마는 거야. 근데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젠슨항이 언급을 한 거죠. 들어갈 것 같다는 얘기예요. 뭐냐면 테스트하고 있다는 얘기는 삼성 품질이 크게 떨어질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요걸로 아마 시장이 반응한 거 아닌가. 이유가 어찌됐건 올라가면 좋지만 이 이유가 좀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오늘 DY파워, 한정 KPS, 현대모비스, 현대차, 솔루엠, 사이맥스, 금호석유, LG생활건강, JYP엔터, 삼성전자가 콘티넨탈 전장사업부, 디지털 칵핏 인포테인먼트 이런 쪽 인수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하고요. 대만 IT 매출 분석. 요거 이제 애플
아이폰 관련주들 좀 얘기가 있고, 세포라 코리아 있죠. 화장품 유통사. LVMH, 루이비통이 있는 그 화장품 편집샵인데 우리나라에서 철수한답니다. 그게 의미하는 거. 그다음에 구리의 기한. 그리고 신규 원전과 송전 설비 경제. 여기까지 해서 한번 하나의 뭐 내용이 많은 건 아닌데 일단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젠슨항 얘기해드렸고, DY 파워가 이게 굴삭기 유압 실린더라고 아세요? 유압 실린더가 뭐냐면 그냥 그림을 잘 그리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밑에 캐터필러가 있고 이렇게 몸체가 있고, 그다음 여기서 이제 보통 이렇게 굴삭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여기 요렇게 그리면 되나요? 이렇게 대충. 예. 요렇게 해서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굴삭기라고 치면 유압 실린더가 어디냐면 여기 위쪽에 이 팔 쪽에 여기 달려 있어요. 피스톤처럼. 얘가 움직여요. 예. 그래서 저 각도 조절 같은 거 해주는 거죠. 그게 이제 유압 실린더인데 그거 만드는 게 굴삭기. 예. 그래서 주로 이제 현대 인프라코어에 납품하고 있는데 작년에 안 좋았고 인프라코어 이제 매출 부진 여파로, 근데 미국은 또 증가했고요. 수출 비중 중에 미국이 한 절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 전체로는 이익 좋았고 올해도 아마 기대치는 넘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중대형 기계를 많이 생산해서 더 마진은 올라갈 것 같고요. 그리고 건설기계 제조사들이 저 유압 실린더를 자기네가 직접 만들지 않고 외주를 줘요. 왜냐하면 저거 불량 나오면 손실액도 크고 제품별로 규격도 다 달라요. 근데 그거를 또 교체하기도 쉽지가 않고 경쟁사가 그래서 이 두 개 정도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죠.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이 되게 좋아요. 좋고, 그 다음에 현대 인프라코어 물량은 거의 다 지금 DY 파워가 다 하고 있고요. 현대건설기계, 히타치, 캐터필러 이런 기업으로도 점유율이 늘어나고 있고, 국내 유압 실린더 1, 2월 수출액이 18.7% 증가했는데 미국 수출액은 39%. 근데 미국 비중이 절반 정도 돼요, 수출에서. 그러니까 상당히 좋죠. 그래서 요거 아마 비비 리서치에 제가 데이터 많이 보여드렸죠. 1월도 그렇고 2월에 유압 실린더 많이 늘어났는데, 유압 실린더 하면 DY 파워거든요. 네, 그걸 좀 보여드렸습니다. 테렉스라고 있는데 고소작업차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높은 데서 막 올라가 작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 건물이나 그분들 이제 올려드는, 예, 그건데 그 테렉스 같은 기업에서 이제 그거를 하는데 거기에 유압 실린더 수요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쟁사가 없대요. 그 수주 잔고도 여기가 많고, 그래서 퍼 5배 저평가, PBR도 0.5배. 예. 아쉬운 건 제가 찾아보니까 왜 이렇게 주가 좀 부진한가 봤더니 일단 피크업 우려가 있고요, 건설기계. 근데 이제 미국 인프라 투자 계속 할 거고, 거기다가 지금 배당 성향이 16%밖에 안 돼요. 배당 수익률 3%. 배당을 좀 더 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주주환원을 더 하든가. 자사주 매입 소각도 거의 없어요. 돈도 잘 버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주주들한테 돌려줄 시점 아닌가. 그것만 된다면 좋을 것 같고, 이 VIP 자산 운영 아시죠? 거기 최준철 대표님 운영하시는, 그분이 운영하시는 이제 VIP 자산 운영이 지분 5% 신고했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예, 그래서 아마 주주 제한도 할 수도 있고, 어쨌든 DY 파워는 밸류업과 관련해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정 KPS는 이제 원전주가 많죠. 근데 원자력 좋다 하는데 도대체 뭘 사야 되냐? 고르기 어렵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표적인데 여기는 시총이 11조나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그렇다고 20조 갈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다고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막 좋아서 저평가된 건 아니고 좀 덩치는 큰데, 근데 뭐 화끈하죠, 움직이는 거 보면. 근데 좀 안정적인 걸 원한다. 돈도 벌면서. 그러니까 실적도 좀, 그러면 한정 KPS 같아요, 제 생각에. 이게 원자력 발전소나 저기 화력 발전소 있죠. 그거 유지 보수해 주는 거예요. 그 회사입니다.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실적이. 정부의 전력산업 기반 조성 사업에 의하면 2.1조 원 정도가 이제 정책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요런 이제 재생 에너지나 에너지 기술 개발. 근데 신규 편성된 사업이 있잖아요. 그 중에 1,464억이 원전과 관련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전 생태계 금융 지원 사업이 1,000억 원. 이렇게 원전 수출 보조. 그러니까 정부가 원전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집중적으로
의지를 갖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작년 매출은 7%밖에 못 올랐는데 영업이익은 52%. 해외 매출은 수익성이 안 좋대요. 근데 이게 많이 떨어지면서 영업이익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활용 매출은 좀 올해 감소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규 원전이 그 신한울 2호기가 아마 4월부터 가동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 유지 보수 계속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원전을 처음 지을 때보다는 원전이 건설되고 나서 가동할 때가 좋아요. 유지 보수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굉장히 주주환원 잘해요. 배당 성이 60%나 돼요. 자기 자본 이익률 12.1. 그 한전 쪽이니까 어떻게 보면 공기업이라고도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 고마진 원전 정비 수요 확대가 기대되는 그런 기업이고 PBR도 예전보다 낮아져 있고 원전 기대감 있고 배당 수익률이 6%나 돼요. 거의. 그거 굉장히 매력 있죠. 예. 그러니까 재미는 없어요. 이거 투자한다고 뭐 몇 배 오르고 이런 기업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싶은 분들한테는 정말 잘 맞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읽어보면서 느낀 게 무엇보다 이 산업 자체가 안정적이죠. 정부는 탈원전이 아니라 친원전이죠. 그다음 배당 수익률 높죠. 밸류업 기대 있죠. 예.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예. 뭐 너무 어려운 원전주로 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현대모비스는 이제 이문영 연구원님이 목표주가 요즘에 현대모비스도 계속 목표주가 올리는데 근데 아시겠지만 주가 오르고 나서 이제 좀 뒤늦게 좀 목표주가들이 올라가니까 막상 올리고 나서는 주가 빠집니다. 근데 이게 또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올리면 좋은데 사실 애널리스트 분들도 고충이 있죠. 확인해야 되니까 데이터들을. 근데 어쨌든 이제 올려주는 건 그만큼 회사에 뭔가가 바뀌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고요. 예, 지배구조 그 전환까지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의 가장 큰 숙제가 지배구조 전환을 해요. 순환 출자. 정몽구, 정의선 이 부자가 어쨌든 현대모비스 지분을 그러니까 정의선 회장이 현대모비스 지분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없잖아요. 이거를 해서 현대차 그룹을 지배해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 됐어요.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걸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이제 끝날 때까지는 좀 볼 필요는 있고요. 그래서 뭐 주가 누른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뭐 그거는 사실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주가 오르는 거 보면 어쨌든 이제 지배 구조도 좀 바뀔 것 같고 현금도 많아서 주주환원 기대가 좀 사실 있어요. 주주환원이 좀 인색했죠. 현대차나 기아에 비해서. 그리고 실적 좋아지고요. 수소 사업부 넘겼고 AS 사업부는 2030년 전까지는 너무 걱정하지 말자. 전기차 많이 팔리면 AS 수요가 준다는 얘기도 있지만 요새 전기차 생각보다 안 팔리잖아요. 전환 속도가 느려요. 그러니까 그거는 2030년 이후에 걱정하자. 이 내용이고 배당 성향도 좀 낮은 편이고 자사주 매입도 기아에 비하면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토요타가 8년에 걸쳐 자사주 매입해서 실적이 급격히 향상된 24년도에 그 지배구조를 바꿨어요. 부품사, 상호출자 이런 거 다 해소하고 지금은 현대모비스도 해야 되는 숙제 중에 하나죠. 예. 그래서 그런 걸 또 유지하려고 3, 5년에 걸친 자사주 매입을 할 걸로 예상을 하는데 토요타를 아마 벤치마크 하면 향후에 기아, 현대제철이 그 모비스 지분 갖고 있거든요. 이걸 팔고 이 지분을 아마 이제 그 일부를 정의선 이 회장이 아마 시장에서 또 매입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의선 회장의 숙제 중에 하나죠. 모비스 지분 확보하는 거. 그걸 어떻게 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아지는 분위기고요. 좀 계속 주가 안정적으로 상승을 했으면 좋겠네요. 근데 아직도 뭐 싸고 삼성의 이문영 연구원님이 현대차 목표 주가 올렸고요. 토요타 사례를 적어줬는데 토요타가 굉장히 주가 많이 올랐죠. 하이브리드 중국 판매도 괜찮았고 경영의 그 초점 어디로 맞췄냐면 이익은 이익인데 자본 배치로 바꿨어요. 투자 자산을 재편했대요. 저게 반드시 중요합니다. 캐피탈 매니지먼트라고 하는데 투자 성격의 지분, 부품 자회사, 완성차 자회사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지분을 매각하거나 지배 구조를 간소화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이제 ROE가 올라간다는 거죠. 근데 현대차의 문제가 뭐냐면
기아보다 주가가 좀 부진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엔 기아한테 시총도 역전당했어요. 굴욕이죠, 현대차 입장에서. 왜? 동생한테 밀렸으니까. 그게 이유가 있어요. ROE 때문에 그래요. ROE는 뭐냐면은 자본 대비 얼마를 벌었냐인데 자본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돈이 계속 쌓이니까 효율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자본을 줄이든가 이익을 더 내야 되는데 이익을 어마어마하게 더 늘리긴 또 쉽지가 않고, 그래서 이 자산 회전율 요거를 기아보다 절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기아는 가벼워요, 좀 몸짓이. 근데 그 이유가 현대차가 금융회사 갖고 있잖아요. 현대, 예, 금융 부분 있죠. 할부.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현대차 자산의 56%나 돼요. 금융 엄청 크거든요. 거기다가 흑자 내기 어려운 신사업에 투자할 때 현대차가 투자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아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다 마이너스 나죠. 실적에는. 예, 신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ROE가 좀 낮아져 있는데, 그래서 현대캐피탈 지분을 기아로 매각을 좀 하든 금융 부분의 소유 구조를 분산을 좀 한다면 현대차 ROE는 2% 개선될 것 같다. 그러니까 현대차도 뭔가 돈도 돈이지만 뭔가 지배 구조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현대 롯데인가 현대 트랜스 리드는 이 향후 모빌리티 솔루션 사업과 시너지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일단 지분율 줄여야 된다. 예. 그러니까 자본 배치를 해달라는 거예요. 핵심 자산가 아닌 걸로 분리를 해서. 근데 현대차가 아직은 그런 게 없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인도 시장에 있는 어제도 말씀드렸죠. 인도 법인 IPO.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할 거는 같아요, 주제. 그래서 그러면 주가 재평가 되겠죠. 그래서 현대차한테 이제 남은 숙제는 뭐 모비스도 비슷하지만 뭔가 이제 자본 배치를 해야 된다는, 지배 구조도 바꾸고, 그게 돼야 진정한 밸류업이 된다. 예, 그 준비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의성 회장님이 좀 고민하셔가지고 그걸 꼭 마련하시면 좋겠고, 어쨌든 현대차도 그렇고 삼성전자 이런 기업들이 주가 많이 올라가야죠. 올라가야 예, 우리 대한민국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의 부도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예. 물론 뭐 그거 안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이제 대표 기업이잖아요, 한국에. 이런 걸 해주면 내가 주주가 아니어도 다른 기업들도 쫓아갈 수 있죠. 솔루엠이 오늘 좀 안 좋은 게 이제 그 실적이요. 제가 이제 어젠가 그제 나온 것 같더라고요. 봤더니 예상보단 좀 안 좋았어요. 예상보단. 근데 그게 방향성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왜냐하면 ESR 설치 스케줄은 당연히 4분기에 좀 줄고요. 멕시코 신공장 이전했거든요. 그러니까 비용 당연히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좀 더 들어가요. 예. 그러나 올해 이익 성장은 있겠지만 상저하고가 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저도 저번에 유럽 갔었지만 그 유럽의 매장마다 이 ESL이 다 깔려 있는 거예요. 이 가격표가. 근데 그게 솔루엠인 건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알 수는 없고, 유럽의 대형 리테일 유통사 중심으로는 수주가 늘고 있다고 하니까 잘 지켜보시고, 또 미국도 성장할 거고, 주가는 비싸지 않고요. 그 다음에 요 전자 가격 표시기 시장은 전체 시장 대비 침투율이 8%밖에 안 돼서 성장 여력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부진한 실적이 다시 나아질 수 있는 가시성 있는 걸 볼 때까지는 조금 약간의 시간은 필요하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이맥스는 아침에도 한 분이 그 라이브 할 때 물어보셨는데, 반도체 웨이퍼 있죠. 웨이퍼를 이송하는 회사예요. 장비 이송하는. 웨이퍼를 장비에 담아서 옮겨주는. 그러니까 이 웨이퍼가 옮겨 다니면서 공정을 해요. 식각 공정. 예, 또 하고, 그다음 뭐 세정도 하고, 증착도 하고 돌아다닙니다. 몇 번을 걸쳐서 그거 옮겨주는 장비 만들죠. 그래서 세메스라는 회사가 장비 회사인데, 요게 삼성전자 자회사입니다. 원익 IPS,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이런 기업들한테 이제 납품을 하고 있고요. 공정으로는 전공정이 좀 비중이 높은데, 근데 모멘텀은 후공정 같아요. HBM 투자가 확대되니까. 그래서 한미반도체도 고객사 중에 하나거든요. 둘 다 세메스는 삼성. 그러니까 삼성과 하이닉스에 다 속해 있는 밸류체인에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HBM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고, 아까 젠슨왕도 얘기했잖아요. DDR를 다 데이터 센터에 있는 거를 HBM으로 바꾼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AI에는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성장할지 몰라요. 이 HBM이나 AI가. 정 우리 상상 이상인 거죠.
그래서 수혜를 받을 것 같다. 그리고 전공정도 수혜 받죠. 예. 원래는 주력이 전공정이니까. 근데 전공정도 살아나고. 예. 그래서 현재 PER 7배. 근데 다만 최근에 올랐으니까 조금 기다리시되 예. 조정 나오면 또 관심 가질 만한 기업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익은 올해 어쨌든 이익률이 좀 많이 늘어날 걸로. 작년이 안 좋았고요. 이제 올해는 확실히 턴어라운드 한다. 라고 보시고 요새 또 금호석유도 좋은 얘기들 많은데 금호석유는 이제 오늘 한번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합성 고무 있죠. 예. 고무를 만들고 합성 수지 플라스틱 소재예요. 플라스틱 원료. 그다음 페놀 유도체 뭐 페놀 유도체를 이용해서 이제 페인트 원료 같은 거 만들고요. EPDM이라고 있습니다. 고부가 같이 고무가 있어요. 요 4개 정도고 나머지 하나가 이제 또 있는 게 열병합 발전소도예요. 합성 고무는 이제 타이어용이 좀 많고 MB 라텍스 의료용 요게 이제 핵심인데 요거 한참 좋았다가 원래 1위거든요. 네, 근데 요게 이제 공급 과잉 생기고 막 수요 줄면 코로나 끝나면서 안 좋아졌죠. 타이어용 고무도 세계적인 회사인데 합성 수지는 자동차 가전에 주로 사용되는 ABS, PS 이게 이제 플라스틱에 들어갑니다. 페놀 유도체 여기 에폭시 페인트 원료고요. 요 자동차에 쓰이는 고부가 합성 고무 요게 EPDM입니다. 열병합 발전으로 이거는 돈을 괜찮게 벌어요. 그래서 현금 흐름을 창출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무에서는 타이어용이 요게 한 84%. 네, 고무 시장 이제 타이어 시장 좋아지는 거 아시죠? 네, 합성 고무 추가적인 증설은 없을 것 같고 25년까지 수요 대비 좀 제한적인 증설로 수급 개선은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연초 이후 천연 고무 가격이 한 12% 올랐거든요. 그래서 합성 고무에도 이런 부분은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합성 고무 공급은 줄 거예요, 계속. 그럼 대체제니까 그 산림 벌채도 이제는 연말에 하면 안 되고 원재료 가격은 좀 떨어질 것 같고 EPDM은 자동차 부품에 쓰이는 고마진 합성 고무인데 100% 지분 보유한 자회사 금호 폴리캠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4위고요. 그래서 재무도 좋고 순연금이고 주주환원도 적극적이고 주가는 싸고 주주총회 내일 모레 열리는데 거기서 누가 이길지 모르겠지만 주주총회 또 결과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업황이나 이런 것들 좋아지는데 주가는 안 갑니다. 주가 안 가죠. 그래서 그게 이 석유화학은 시장에서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또 업황 자체는 조금씩 나아지고 밸류업도 기대할 만할 것 같고요. LG생활건강이 오랜만에 괜찮았는데 오늘 목표 주가 43만 원 올린 거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중국 매출 올라갈 것 같고요. 1분기부터 흑자전 할 것 같고 면세가 좀 살아납니다. 더후가 정말 중국에서 잘 나갔는데 이거 재고 소진이 좀 완료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다시 리뉴얼을 해서 출시한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 오이랑 숨은 철수 결정을 했는데 면세로만 팔 거라고 합니다. 그다음 비중국향도 지금 이제 조금 더 늘리겠다. 그래서 지난 2년간 중국의 비중이 높았잖아요. 이거를 이제 바꾸는 과정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구조조정도 했던 거고 이정혜 대표가 취임하면서 더후를 좀 바꾸고 중국의 성장을 가져와라. 중국 외쪽에서 성장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주문을 준 거죠. 예. 그래서 미국 구조조정 완료됐고 그 다음에 클린 기초 쪽, 그 다음 빌피르 TFS 피지오겔 전자상거래 판매를 주력으로 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익성도 회복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동안 인고의 시간을 겪은 거죠. 뭐 구조조정도 하고 있었고 수익성 하락은 이제 끝나가는 것 같고 개선이 본격화될 것 같고 이번 1분기에 그걸 보여준다면 추세적으로 오를 수도 있죠.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좀 관건인 것 같고요. 더 어마어마하게 빠졌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터닝해요. 화장품. 예. 올해 1분기, 2분기까지는 좀 미미하지만 이제 더 이상 나쁘진 않죠.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돌아선다. 보시고 중국향 사업도 정상화시키고 온라인 사업 늘리고 비중국 사업도 확대한다. 예.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 좋았지만 이제 더 나쁘게 볼 건 없는 것 같아요. JYP엔터는 실적이 예상을 좀 하회했고 콘서트 좋았지만 이제 그 콘서트 중에 인식돼야 될 매출이 조금 다시 올해로 연기됐대요. 그래서 기대를 하회했지만 미국 공연 성과는 확인이 됐대요. 그래서 이 지급이 그렇지만 이제 비용이 좀 들어가면서 이익률은 좀 부진했다. 근데 올해 이제 JYP 핵심은 일본이래요.
일본이 자니스라는 이제 그룹 있잖아요. 거기가 유명했죠. 근데 거기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케이팝 보이 그룹한테 기회가 되는 거죠. 일본 시장 이익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이벤트는 이제 2분기에 넥스지가 데뷔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얼마만큼의 퍼포먼스 보여주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실적 추정치는 하향하면서 목표 조건 조금 낮췄고요. 실적 저점은 2분기하고 3분기가 저점이고 4분기부터 본격 회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티넨탈 전장사업부 인수한다고 하는데 다올의 유지훈 강민정 의원님이 어제 기사 떴어요. 삼성이 컨티넨탈이라는 그 전장사업부,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 회사예요. 독일에. 근데 여기가 25조 원 매출 나요, 연간. 그래서 인수 거론되는 건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매출의 30% 차지하는 게 전장, ADAS, 인포테인먼트, 차량용, 내비게이션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사업을 이제 인수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하만이란 전장회사 갖고 있는데 여기가 디지털 칵핏, 그 앞에 인포테인먼트, 디지털 칵핏이 운전석 주변에 첨단 디지털로 계기판도 있고 뭐 그런 시스템이죠. 그게 조금 그 점유율이 크게 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시장은 컨티넨탈, 비스티온, 알파인, 덴소, 보시 여기가 점유율이 70%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하만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거죠. 삼성 입장에선. 그리고 이게 성사가 되면 독일 기업들이나 다수의 완성차 업체들을 고객사로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년 초에는 벤츠 시작으로 소프트웨어 기반의 자동차가 나오고 현대차는 좀 26년으로 1년 정도 밀린다는 얘기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건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에선 디지털 칵핏 분야 완성차용 공급업체가 현대모비스랑 LG전자가 있는데 현대차 그룹은 이 두 개 회사가 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도 다수의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꼭 현대차 그룹이 아니어도 다른 그룹으로도 지금 매출이 나오고 있죠.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모비스 24년에도 실적 턴어라운드를 기대를 해보자라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전장회사 컨티넨탈을 갑자기 삼성전자가 인수한다고 하면서 이슈가 좀 되고 있고 그리고 삼성이 투자한다면 시장이 커지는 거죠. 이 시장 자체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이제 산업들한테는 호재가 될 것 같고요. 유진에서는 이송우 연구원님이 이제 대만 IT 매출 분석했는데 이 중에 제가 하나만 따왔어요. 라간가 GS25라 그래서 애플 아이폰 관련된 그 카메라 관련 기업입니다. 근데 전월 대비해서는 줄었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이 매출이 각각 급증을 했습니다. 이게 다른 핸드폰 회사들 비해서는 부품사보다는 월등히 좋은 실적인데 라간이란 이제 회사가 지난번 실적 발표할 때 잠만경 있죠. 이렇게 이번에 애플에도 들어가 있죠. 줌을 확 당겼을 때 안 깨져요 화면이. 그래서 올해 매출총익 지속 늘 걸로 보고 있고 아이폰 15는 프로 맥스 모델에만 들어가 있는데 아이폰 16부터는 프로 모델까지도 적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 카메라 렌즈 밴드 중에 하나가 지니어스 일렉인데 아이폰 16부터 이게 렌즈 공급을 해서 잠만경 아이폰 수요 부진에도 판가 효과 기대된다. 근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느낄 건 결국 자화전자 LG노텍이 잠만경 관련해서 애플에 납품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걸 보면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을 한번 유출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기업에 대해서는 한번 특히 이제 자화전자가 좀 많이 올랐다가 한번 확 부러져 버렸죠. 근데 자화전자 같은 기업들 결국 숫자가 나와야 되겠지만 올해 애플의 이런 채택 확대는 긍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자, NH의 정지훈 연구원님은 세포라 코리아 철수를 이제 결정했다라는 내용인데 세포라 코리아라고 혹시 아세요? 그 화장품 아주 크게 해서 유통하는 뭐 올리브영 같은 거예요, 사실은. 비슷한데 올리브영은 좀 중저가, 여기는 조금 이제 고가죠. 근데 글로벌 명품 기업 LVMH가 운영하는 편집샵이고 2019년에 1호 열고 5개 오픈했고 한 6개 오픈한 거죠. 그래서 가장 최근엔 작년 12월에 더현대 그 서울점에 오픈을 했는데 다만 이제 더 이상 성장을 좀 못하고 있고 올리브영이 너무 잘 나가거든요. 세프로가 취급하는 품목이 중고가 브랜드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소비자는 지금 가성비 찾잖아요. 그리고 화장품 체계 판매업자 수가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올리브영은 선, 세럼, 클렌징 오일 등 정말 다양한 제품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경쟁사보다 상품 구색을 잘 해놓는 거죠. 그래서 세포라 코리아는 적자가 심해져서 자본 잠식 상태고 이제 못 견디고 철수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올리브영, 우리 한국의 화장품 섹터 전체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경쟁력이 있다는 게 검증이 된 거죠. 이거는 뭐냐면 결국엔 우리가 이런 세포라라는 이름값을 믿고 봐서는 안 된다는 게 2019년도에 왔을 때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와, 세포라가 온다 한국에. 근데 몇 년 만에 시장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LG생활건강이 잘 안 되는 이유가 그거죠. 이제 좀 살아날 수는 있겠지만 몇 년간 안 된 게 아니 그 인기인 그 우리가 아는 고가 브랜드가 안 팔려요. 그냥 인디 브랜드 찾아요. 사람들 자기 기호에 맞게 가볍게 쓸 수. 거기다 다이소에까지 파니 다이소에서는 비싼 거 팔 수도 없잖아요. VT 아까 어느 분이 물어보셨는데 VT 다이소에서 팔잖아요. 나오면 그냥 다 그 없어집니다. 인기가 워낙 많아가지고. 근데 이렇게 화장품 시장이 바뀌어 버렸어요. 거기에 세포라 코리아는 안 맞는 거예요. 올리브영은 정확히 맞고 있고. 그래서 한국 기업들의 선전은 이어지지 않겠냐 이런 거니까 화장품주들 요새 좀 부진하지만 긍정적 의견 유지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신한의 박강래 한수근 연구원이 닥터쿠퍼 이게 구리죠 구리. 그래서 지금 구리가 올라가는 거는 공급이 적어서 그래요. 수요보다는. TC가 구리 재련할 때 받는 이제 수수료인데 정관 구매할 때 저희 구리광산 가가지고 정관 구매해서 재련하거든요. 근데 구리 재련 능력 대비해서 구리 정광이 그러니까 구리 정광이 저기 이제 구리 광산에 가요. 이 재련할 사람이 대표가 딱 가서 구리 좀 달라 그래요. 구리 정광 이제 원료죠. 구리 처음 일반적으로 그냥 광산에서 나오는 구리는 쓸 수 없어요. 그걸 정제를 해줘야 돼요. 그걸 하는 회사들이 이제 구리 재련하는 회사인데 구리 정광이 만약에 지금 공급이 부족하대요. 왜냐하면 광산에서 품위가 낮아요. 막 100개 만들어도 50개밖에 제대로 된 게 안 나오고 신규 광산은 없고 구리 수요는 있는데 그러니까 공급할 구리가 이제 이런 게 좀 부족한 거죠. 부족하다 보니까 이들 입장에서는 일단 자기네께 부족하잖아요. 근데 뭘 팔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거 좀 사가라. 그래서 마진 이게 TC가 마진 주는 거예요. 저 구리 재련하는 업체들한테 요 광산에서 캤죠. 광산에서 캔 회사가 구리 가져가 우리 거 대신 수수료 줄게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공급이 부족하면. 그래서 파나마 구리광산 중단도 하나의 원인이었고, 그러니까 구리광산이 가동이 중단되면 당연히 구리 그 정광 공급이 줄 거 아니에요. 단일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인 아다니사 인도에 여기가 재련소가 3월 말에 가동하는데 그럼 가동하는데 인도에서 그럼 수입을 또 많이 간 거예요. 그럼 여기 광산에 갖고 있는 구리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요거 또 떨어지게 돼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지금은 공급에 의해서 움직였지만 앞으로는 수요가 견인할 것 같다. 중국 경기도 좀 살아나려고 하고 있고 미국은 대선 이후 부양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공급도 감소하면서 좋지만 수요도 이제 붙을 시기가 다가온다. 그리고 탈탄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재생에너지 수송 요거는 기본 수요고. 그러니까 친환경 시대에 가장 적합한 것 중에 원자재 중에 하나죠. 자, 그리고 신규 원전과 송전 설비 경쟁인데 하나증권의 유재선 최은생 연구원님이 신한울 2호기 올해 상반기 중 상업운전 시작하고요. 4월 말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 2분기 말 기준으로 해서 가동 가능한 호기수는 25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시 이제 검사한대요. 27년부터는 전 원전 다 확대. 이게 검사하고 유지보수하고 그러면 아까 한전 KPS한테 좋은 거죠. 그리고 근데 이제 이렇게 원전이 가동하는 건 좋은데 전력망이 제대로 깔려 있냐? 근데 그건 아직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대요. 해당 지역의 소재한 원전 설비 용량이 8.7인데 송전 가능한 건 10인. 여기에 화력 발전까지 붙이면 조금 부족할 수는 있어요. 근데 원전이 우선이래요. 원전부터 먼저 보낸다고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 발전량 변화 크지 않아도 외부 석탄 전력 구입량 감소분만큼 원전 기여도는 상승하면서 한전의 원가는 개선될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 전력 인프라도 지금 어쨌든 부족합니다.
그래서 동해안 수도권 이게 송전선로 건설이 2008년 계획이 됐었는데 22년 들어서 허가를 인허가 승인이 났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완공이 26년인데요. 이거보다 더 늦어질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전력망 부족하거든요. 이게 좀 숙제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선, 뭐 전력망 기업들한테는 일단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그런 좀 내용. 한전한테도 괜찮은 내용 같아요. 한전도 좀 흔들렸지만. 네. 자, 그래서 오늘 보고서 여기까지만 일단 먼저 해드리고 제가 이제 긴 보고서를 몇 개 읽고 있는데 그거는 읽고 나면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너무 막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내부자 매수는 어제 없었나요? 제가 메모를 어제 없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어제 TNN 그 실적 추정치 있죠. 실적 추정치 오늘 현대모비스 조금 올렸고요. 그다음에 여기 TNL 있죠. 어제 한번 보고서 봤던. 근데 오늘은 SK증권의 이동건 연구원이 쓰셨어요. 그래서 8.3% 정도 추정치가 일단 실적 추정치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전자공시로는 어제 S&T 다이내믹스 있죠. 저는 이제 방산 쪽에서 개인적으로 좀 흥미있게 보고 있는 기업 중에 공부도 좀 해놨거든요. S&T 다이내믹스는 밸류업 그거 한번 보다가 제가 한번 옛날에 표 만들어서 거기에 S&T 다이내믹스 한번 넣어드렸죠. 근데 공부하면 할수록 이게 흥미롭더라고요. 근데 이제 소형 무장 헬기 거기 들어가는 아마 기관총인가 그건지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요것만 나와 있어가지고 아무튼 이번에 대규모 공급 계약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S&T 다이내믹스. 근데 S&T 다이내믹스는 그 뭐죠? 변속기인가요? 변속기. 탱크 있죠, 탱크. 탱크인가 장갑. 그 변속기 라이센스를 독일이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때문에 지금 국산하고 있거든요. 그 모멘텀은 있죠. 그리고 필 에너지는 누군지 모르는데 무려 50%. 근데 필 에너지의 주요 고객사는 거의 삼성 SDI예요. 대부분이. 삼성 SDI가 지분도 갖고 있고. 근데 이건 우리가 4680 배터리 한번 공부할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죠. 저번에 반드시 다가올 미래에서 한번 다뤄봤는데 일단 누군지 모르지만 대규모 공급 계약이 있었다라는 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2시인데 제가 이제 좀 먼저 좀 찍어놨고 제가 시장 끝나고 나면 다시 바로 시황 말씀드릴게요. 네, 자 이제 방금 시장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코스피는 33.97포인트 급등했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약했습니다. 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삼성전자가 달렸어요. 이건 뭐 예상된 결과죠. 삼성전자 가면 기존에 강했던 기업들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급이 다 글러붙고요.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 워낙 또 거래대금까지 급증을 하다 보니까 엄청난 거래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개인 투자분들은 무려 1조 5천억을 팔았고 정말 많이 파시더라고요. 근데 이 개인 매도가 다 삼성전자예요. 모르니까 그냥 팔자 뭐 이런 심리가 발동했던 것 같고 기관과 외국인 특히 오늘 외국인의 어마어마한 매수가 집중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빼고는 뭐 다른 얘기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전자가 5.6% 오르면서 시장을 이끌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오늘 뭐 일본에서 무슨 병원균 그러니까 세균 이슈가 있었나 봐요. 치사율 30%의 독성 쇼크 증후군이 일본에서 유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한국투자증권의 위혜조 연구원님이 쓰신 거 보니까 뭐 너무 놀랄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7억 건의 그 감염이 발생하긴 하는데 그 중에 사망률은 0.1%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치사율이 낮은 병인데 아마 이제 그게 나오다 보니까 오늘 이제 요 보세요. 이쪽 갑자기 무슨 독감 관련주도 있죠. 예전에 이쪽이 급등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테마로 보셔야 됩니다.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갔으면 비중을 줄이시는 게 낫겠죠. 오히려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갑자기 오늘 보세요. 그냥 주가들이 급등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건 그냥 단발성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다시 뭐 코로나가 올 가능성도 높진 않고요. 예. 단기적인 뭐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자 오늘은 어쨌든 삼성전자 달리면서 웬일입니까? 원익 IPS가 9%나 올랐네요. 이런 건 정말 너무 오랜만에 보고, 한솔케미칼,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삼성향이죠. 여기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좀 많이 오른 게 오늘의 좀 특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약업체, 뭐 오늘은 뭐 한마디로 제약주는 그 일본 그 화농성 연쇄구균, 뭐 저도 이제 발음하기가 좀 어려운데, 예, 하여튼 요 부분 때문에 올라서 그냥 단기로만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HBM 관련주도 일단 오른 게 있고 안 오른 게 있는데, 일단 삼성향 쪽은 좀 괜찮았고 하이닉스는 오히려 오늘 좀 빠졌습니다. 반도체 장비도 마찬가지고요. 네, YIK가 12%나 올랐네요. 코미코 오늘도 급등했고, 에로티베큐미 오랜만에 올랐고요. 사이맥스, AP 시스템, 네, 올랐지만 GST나 이제 그동안 많이 올랐던 일부 기업들은 좀 주가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요 조선주 오늘 괜찮았고요. 오늘은 하나오션이 좋았습니다. 화장품도 오늘 LG생활건강이, 예,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전체 분위기는 조금 살아난 것 같아요. 반도체 재료도 좋았고, 네, 오랜만에 여기 그 샘CNS, ENF 테크놀로지 이쪽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설주도 오늘 일부 삼성물산이 올라갔군요. 예, 삼성 뭐 건설주가 오른 거라고 좀 보긴 좀 그렇고, 인터넷 대표주는 아직도 답답하고요. 자율주행 관련주 일부 올랐고, 그리고 조선기자재도 오늘은 뭐 세진중공업 요새 좋은 보고서들 많이 나왔죠. 그리고 하락한 기업들은 오늘 그 유리기판. 예. 오늘 이제 유리기판 쪽이 좀 괜찮았고, 아니 빠졌고, 이제 유리기판도 이게 단계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SKC가 7만 원에서 12만 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계를 한 거죠. 그리고 유리기판은 어차피 좀 시간이 걸립니다. 올해 아마 4분기 정도니까 주가가 단계 많이 오른 게 좀 부담이었다. 뭐 그러니까 이게 끝났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너무 좀 앞서간 거예요. 그래서 좀 빠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게임주가 좀 부진했고요. 게임에서는 손오공, 예, 손오공이 좀 많이 빠졌고, 다른 거는 크게 뭐 빠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리튬 관련주 오늘 엔캠이 좀 올랐고, 다만 다른 이제 리튬주는 많이 빠졌습니다. 석유화학 쪽도 오늘 전체적으로 왕따 당하고 있고요. 예, SK이노베이션은 신용 등급이 강등당했어요. 그 S&P에서 지금 그 전기차 이제 요새 판매가 잘 안 되는데 설비 투자는 좀 많이 해놓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황 부담 때문에 좀 이 등급을 낮췄습니다. 그게 영향을 줬고, 근데 이미 주가가 워낙 많이 빠져 있는 상태라 여기서 뭐 더 주가가 계속 무너지고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요, 좀 시간이 또 걸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여행주도 요새 유가 오르면서 조금 부진한 상태고요. 엔터주는 아직은 뭐 모멘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유주도 오늘은 조금 약간 쉬었는데, 근데 요새 GS가 굉장히 뜨거운 것 같아요. MLCC, 뭐 CNT 좀 쉬었고, MLCC도 뭐 큰 변화 없었고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시가총액 상위 기업만 한번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가 압도적인 성과를 냈고, 삼성전자 또 우선주도 강했고요. 반면에 기아가 어제 오늘 이틀째 빠졌고, 오늘 삼성전자 올라간 건 사실 젠순왕 CEO의 한마디 때문이죠. 이제 테스트하고 있다. 예, 기대감이 크다. 이러다 보니까 시장이 이제 거기에 놀란 거죠. 이제 들어가나? 근데 사실 내용을 냉정하게 보면 지금 안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주가 안 올라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못 들어간 거죠. 예, 근데 그거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죠. 예,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테스트만 통과 잘 되면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그 기대가 크다는 거니까 처음으로 언급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제 가시성이 높아진 거죠.
이 부분이 일단 호재로 작용을 했고 기아는 이제 배당락 이후로 좀 부진하고요. 오늘은 물산은 올라갔고 SK이노베이션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현대중공업, 뭐 한국조선해양, 하나오션, 조선주도 좋은 분위기입니다. 금양은 좀 빠졌고요. LG생활건강이 급등했고 SKC는 아까 말씀드렸고 한국금융지주가 요즘에 분위기 좋고요. 현대오토에버도 오랜만에 코에이도 오늘 분위기가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은 오늘 PSK홀딩스, 원익IPS가 급등했고 드디어 솔브레인도 30만 원 넘었네요. 가온칩스, 원익QNC, 뭐 이웃 등 삼성 쪽이죠. 두산테스나 뭐 동진세미캠, 예. 심텍도 그쪽 뭐 약간 삼성 쪽이다 보니까 약간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메가스터디 교육, 성우하이텍, 여기도 올랐고 SFA 반도체, 또 SNS텍, 네. 삼성형 기업들의 주가가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런 쪽에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는 좋았는데 반면에 뭐 케어젠, 알테오젠, 예, 바이오 쪽은 좀 빠졌고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하고 2차 전지는 조금 쉬어갔던 것 같아요. 전체 분위기가. 네. 오늘 에코프로비임도 빠졌고 그래서 2차 전지와 바이오가 약간 흔들렸고 로봇주도 좀 밀리면서 한마디로 뭐 코스닥은 많이 올랐다기보다는 이제 삼성과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히 좀 좋은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장은 이렇게 한번 마무리를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그동안 이제 못 오른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나아진 상황이고, 근데 관건은 그거죠. 삼성전자가 오른 건 좋아요. 좋은데 이제 계속 올라야죠. 그게 의미가 있지. 뭐 하루 오르고 말아버리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게 연속적으로 오를지. 근데 이 보시면 어마어마한 거래. 여기 거래량 보이세요? 거래대금 어마어마하죠. 예. 이 거래대금이 지금 이렇게 많이 나온 게 언제냐면요. 요때 이 급락할 때 21년도 8월에 이땐 급락할 때 나온 거죠. 지금 반대죠. 급등하면서 나와서 상당 의미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8만 원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러길 좀 기대하면서 네, 오늘 좀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오늘 고생들 하셨고요. 저는 또 내일 보고서들 좀 계속 또 괜찮은 것들 읽어가지고 요약도 해드리고 뭐 또 뭐 물론 이제 또 아닌 건 아닌 거니까 그런 것들도 뭐 조심할 게 있으면 그것도 한번 말씀해드리고 뭐 이슈나 이런 것도 정리해가지고 내일 또 저녁 6시에 방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또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